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요즘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은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 있는 상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아예 싸잡아서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글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진작 좀 말씀하시지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대전에 강의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신도시 매출지도라는 강의를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토지책을 쓰고 있기도 전이니까 굉장히 예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입주하기 전이었습니다. 세종시를 한 번도 아마 가본 적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도 세종시 어느 지역에 이렇다 상권이 안다고 할 정도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런 정도는 되지 않죠. 자, 어쨌든 세종시가 제대로 입주도 되기 전에 제가 세종시 지도를 펴놓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대전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회원님들은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찍어주길 바라셨는데 제가 몇 군데는 괜찮은데요. 그 나머지는 다 나빠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회원님들이 선호하시는 BRT 지나가는 이런 지역들 여기들 정말 나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양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입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고 분양가를 알면 가격이 이 정도의 면적 이 정도다. 오케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도를 펴놓고 어디가 좋냐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대강의 어떤 분양가 수준이 이 정도겠거니 하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세종시 상가 나쁩니다 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제 영상이든 글이든 강의든 그 어디에서도 세종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런 데 괜찮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위례도 마찬가지죠. 위례도 입주하기 전에 나쁘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까지 굉장히 대학원장님 앞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위례도 역시 입주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세종시 근린상가 경매 나온 사례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그 전에 경매 나온 사례를 보면요. 이거 안 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종시가 언제부터 경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2017년부터 요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세종 신도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2017년 요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참 또 남의 재산인데 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냥 세종시 지도로 들어갈게요. 세종시로 치면 되나? 네. 지도를 띄우는 동안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영업에 대해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정작 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작 상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택시를 타고 어느 지방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택시기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 지역에서는 이런 노래방 같은 거 하면 잘 되고 하면 잘 되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택시기사님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는 잘 되고 과연 그분이 코인 노래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인 노래방에 그럼 기계 한 대당 투자금이 얼마나 정도 되고 방이 몇 개 정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거 한번 공부나 해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금은 얼마나 되고 유지비는 얼마나 두고 그래서 매출이 최소한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런 이야기 전혀 없죠. 그냥 그 동네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지식이냐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가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중에 상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보면요. 상가 뭐 이렇게 하면 투자한다. 들어보면 기도 안 차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상가 가치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상가 가격이 떨어진다. 아, 정말 금리가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요. 상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 키우고 좀 이야기할게요. 금리가 떨어지면 상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틀린 이야기고 금리가 올라가면 상가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죠.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게 경기 하강이죠. 경기 하강이란 말은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금리 효과 때문에 상가 가격이 올라간다. 다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 금리가 떨어지는 원인이 경기가 하강이다. 그런 경우에는요. 자, 수익이 많이 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들 위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소매점 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가 된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거꾸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플레를 타고 있다. 오케이,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에는요, 또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속도보다 어떤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뭐, 쿠팡이 생겨가지고 인터넷 홈쇼핑의 발달로 이러저러하다. 그러니까 한두 줄짜리 명제를 가지고 누구나 아는 것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지침을 삼아가지고 상가 투자한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리석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좀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상가가 그렇게 쉬운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여지껏 투자를 해보고 점포개발 14년을 했습니다. 상가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토지가 차라리 쉬우면 쉽지 상가는 결코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세종시 상가를 볼 때 정말 이런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 공부 안 해서 이런 상가 샀을 거 아니에요. 내 상가 수업 안 듣고 투자해서 잘 됐다. 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10억이 넘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들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이 라인에 있는 상가들 다 나쁠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좋아 보이는 상가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군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데 상가 보니까 요렇게 대로변에 또 상가 있죠. 요 길 건너에 상가 있는데 딱 봐도 자, 이 대로변이니까 여기들은 상가 많이 있으니까 이쪽 유효수가 일로 넘어올 일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가 누가 먹여 살려야 되느냐? 요 아파트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이 아파트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사람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보셔봐, 그러면. 새뜸 마을 6, 8단지 아파트 사면 여기 가겠냐고. 여기 상가들 많죠? 그죠? 여기에 상가들, 요까지 해서, 요까지가 상가 같습니다. 요렇게 상가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상가들은 또 누구 오라고 만들었겠어요? 도시계획 보면 바로 티나잖아요. 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뭐야, 이거, 디귿자야? 요렇게 생긴 상가들은 적당히 봤을 때, 요 정도 아니겠나? 요 정도 범위지, 요거 안 들어가겠구나. 한 이 정도 범위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같이 그려놨는데, 요 위에 땡땡 프라자들 있기 때문에, 여기 414동, 15동 사람들은 아마도 요쪽 상가에 이용하러 갈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세종시 살고 계신 분들, 제 얘기 맞죠? 그죠? 아마 맞을 겁니다. 예, 물어봐야 합니까? 지도 보면은 도시계획이 딱 티가 나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상가 요거 좋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땡땡 프라자 안쪽 상가들도 보면 배우 수요가 좀 넓게 있잖아요. 유유 수요가. 여기도 좀 그런 편이고. 대강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분양가도 모르고 뭐 하기 때문에 상가는 가성비잖아요. 가격 대비 얼마나 월세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 다 요쪽보다 요런데 여기가 좀 낫고 BRT 지나가고 제일 유명하고 여기 거리는 예쁘게 조성됐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좋은 상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공청사용지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상가네요. 그죠? 자, 로드뷰 한번 볼게요. 여기 상가들이 어떤 상가로 지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위에 오피스텔 있고 이 밑에 주상복합으로 지어졌는데 이 오피스텔이 몇 세대 정도 된 건가요? 과거에 분당이라든지 일산에서 보았던 그런 오피스텔처럼 그렇게 규모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주상복합으로 짓고 밑에 상가를 이렇게 다 빼버리면 편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세탁소,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소 그 정도 업종들은 장사가 잘 되겠죠. 그 나머지 업종들은요. 여기에 뭐 병원이 잘 되겠어요? 학원이 잘 되겠어요? 유흥주점이 잘 되겠어요? 그죠? 뭐 그런 업종도 안 되잖아요. 그럼 상가가 딱 봐도 공급 과잉이죠. 그렇다면 이쪽에 길 건너에 있는 공공청사용지 사람들이 이런 상가를 이용하러 와줘야 되는데 올 것이냐. 그러기에는 상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가용지인데 상가 아까 로드뷰 보니까 없어 보이던데 뭐 장래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왜 공부를 이렇게 해보진 않아요? 자, 선생님 여기 상가 건물 이렇게 세종정보총사가 있는데 이 앞에 상가 잘 될까요? 그래야만 안 되죠. 여기에 어떤 부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전할 부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자, 그래서 그런 직원이 몇 명이나 오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업무시설이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그 비슷한 규모가 서울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광교에 뭐 이런저런 검찰청 고등법원이 이전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거기 직원 몇 명인지 알고 그러면 그 동네 그 이전에 있던데 뭐 또는 그 비슷한 규모에 있는 업무시설 지역에 상가 임대료라든지 소매점 매출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되잖아요. 왜 그 정도 공부도 하지 않고 10억이 넘는 투자를 해놓고, 와, 정말 수요자부터 공부를 해야 이런 상가들이 공급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투자해놓고 나서 이런 사람들 사기쳤다. 내 그 마음은 알지만 제가 이런 상가들 나쁩니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열받아. 자, 다른 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상가들이 경매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종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이런 어떤 경매 시장에서 상가 물건이 쏟아진다.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경매에 한참 많이 나올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구분 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좋은 거를 싸게 살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주변에 뭐 동탄 신도시에서도 경매 물건으로 좋은 거 산 사람들이 들어있죠.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될 겁니다. 이제 경기가 좀 더 나빠지게 되고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면 잘못된 상가 산 사람이나 제대로 된 상가 산 사람이나 다 이제 경매에 나오는 경매 시장에 나오겠죠. 물론 나쁜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사이사이에 좋은 것들 하나씩 끼어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그 와중에 또 경매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인 낙찰가로 상가를 접근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량한 상가도 좋은 금액까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금액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상가 정규 강의할 때 한 번씩 했던 이야기인데, 그린 상가 지역에 여기 여기 있는 상가가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제가 어떤 회원님에게 권했다가 그분이 안 하셨다. 그래서 물건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한 거 있는데, 동탄 신도시에서 여기 땡땡 플라자들 11자로 있는데 여기 상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지금 잘못 방향이 잡혀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이고야. 제가 기억하기로 요 건물도 전면지 상가가 경매에 나왔었어요. 그 전에 술집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술집이었던 기억나거든요. 예, 가르텐비어 맞습니다. 예, 요 상가 2008년 2008년 9년 넘어갈 때 이 무렵 경매 나왔거든요. 이때 이 후면지는 나쁘다 하더라도 이 전면지는 괜찮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낙찰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뭔 소리냐? 자, 우리 같은 공부한 사람들은요,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상가 경기 안 좋을 때, 자영업자 영업 환경 안 좋을 때,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상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량한 상가 골라내겠다. 오케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나는 상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년 점포 개발한 저도요, 상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라고 뭐 한다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공부하고 어떤 자리 좋아하고 이 프랜차이즈가 어떤 데 들어가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이 뭐야, 세븐스타가 이게 그 코인 노래방 사례인데, 뭐 세븐스타부터 해가지고요, 저도 별별 거 공부 다 하고 다니거든요. 아놀드 홍이면 이게 뭐야, 프랜차이즈 그 뭐 헬스장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공부 계속 하고 있어요. 어메이 공부하고 있고, 어메이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팔고 뭐 이런 거 투자금은 얼마나 되고 선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저도 이런 공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면 할수록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것이 상가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종신도시 상가를 보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감에 의해서 상가를 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